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미북 협상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키를 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키를 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위기에 빠졌는데요. 협상 결과에 대해서 분석은 했지만 앞으로 향후 어떻게 이 협상이 진행될지 오늘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 허드슨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했었고요. 지금은 교수로 계신 권신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볼 때마다 말이죠. 아주 잘생기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동남아 키아누 리브스. 제가 지어준 별명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가요? 그렇죠. 제가 지어준 거예요. 벌써, 네. 예, 동남아 키아누 영광이죠. 리브스. 뭐 키아누 예. 리브스가 들으면 기분 나빠할 텐데. 키는 훨씬 커요. 아, 키아누 그런가요? 리브스보다. 예, 어쨌건 잘생기시고 그리고 네. 또 허드슨 연구소에서 허드슨 연구소가 최고죠. 권위를 갖고 있는 연구소 중에. 네, 요즘에 가장 핫한 연구소 중에 하나이고 흔히는 뭐 헤리티지나 CSI에서도 하는데 네. 최근에 가장 유명해진 걸로는 작년도 10월 달에 네. 9월 달, 10월 달에 그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직접 허드슨 연구소에 와서 예. 또 미국의 어떤 그 입장, 특히 중국과의 선전포고를 한 장소로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거기서 미국이 어떤 중국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지 않고 현재 미국을 가장 괴롭히는 적이고 그동안에 미국이 중국한테 속았다, 이런 얘기도 대놓고 하면서 선전포고를 했던 유명한 그 기억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인권법이 만들어진 지 벌써 2004년도니까 15년 정도가 지났는데 세계 최초로 미국의 인권법, 그 북한의 인권법을 미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만들었던 곳이 또 허드슨 연구소고, 그 당시에 주역으로 있었던 샘 브라운백 당시 상원의원님, 지금 뭐 캔자스 주지사도 하셨고, 네. 또 마이클 호로이치 박사님 같은 분들이 여전히 백악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예.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소위 말하는 연구소들이 있는 K 스트리트에서 그 되게 착실하게 그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분들하고 연락하시죠? 네, 물론이고 제 사수이기도 하니까. 또 이분은 어쨌든 인권에 관해서는 뭐 북한 인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또 아프리카라든지 또 다른 대륙의 그 인권에 관해서도 끊임없이 뭐 평생의 화두로 삼고 해왔던 것이고, 그 중에서도 최악인 북한의 인권만큼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예. 단순히 선언적인 인권법이 아니라 실제로 매년 200만 불 이상씩 지원도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자금을 받아서 얼마 전에 또 오셨던 수잔 솔티 여사라든지 이런 예, 분들이 북한에 어떤 뭐 라디오를 보낸다거나 그렇죠. 인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자금 지원이라든지 또 도덕적인 명분을 주고 있는, 미국이 뭐 이런저런 비난도 받기는 하지만 그런 인권이라든지 도덕적인 명분을 주는 이 활동에 있어서 어떤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렇죠. 연구소이기도 하고, 조금 더 첨언하자면 그 미국 사회에 대한 이해인데,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은 또 시민단체라든지 민간 연구소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헤리티지나 브루킹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내는 정책들, 또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전직 장관이라든지 또 전직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 거기서 일하다가 또 바로 백악관이나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우리로 치면은 김현장 같은 곳이기도 한데 그보다는 훨씬 더 열려 있고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이클 호로이치 박사님 같은 경우 서울에 오시면 한번 출연 좀 한번 섭외를 해 주시죠. 아, 그럼 또 신의 한수 최초의 신 대표님이 또 영어 인터뷰를 하시겠네요. 아, 통역을 하셔야죠. 전 조금 듣는데 발음이 좀 후져갖고 안 합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하는 것도 그 말씀드렸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네. 한번 좀 출연을 해서 네. 인권 문제라든가 네, 한번 초청을 해볼까요? 그럼 예, 진짜로? 그럼요. 네. 예. 뭐 수잔 솔티 여사도 출연 좀 부탁드리고 예. 신의 한수에 좀 거물들이 좀 계속 나와야 됩니다. 크기 멋진데요. 위해서. 역시 예. 펼쳐가는 비전은 진짜 그렇게 또 깨트려 주시네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오실 때 아시잖아요. 연락할 거 아니에요. 서울 이렇게 좀 오시면 이렇게 여러 군데 모시고 다닐 텐데. 신의 한수 자랑은 분명히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미국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신의 한수를 실제로. 실제로 미국에 있는 제 지인들도 어떤 때는 지인의 지인이 봤다고 사실 뭐 제가 방송에 많이 나온 편은 아닌데 예. 연락도 주시고, 그런 거 보면은 왜 사람이 한국에 있을 때보다 해외 나가면 더 그 애국심이 솟는다 그래서 그런지 더 막 애국심을 갖고 찾아보는 방송 중에 거의 탑 티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조사를 해보니까 신의 한수가 미국에서 말이죠. TV조선보다 네. 채널 A보다
많이 본다. 진짜 많이 봐요. 예. 제가 TV조선에도 방송 그 종편 몇 번 나갔었는데 그때는 사실 연락 별로 없다가 신의한수 몇 번 왔더니 미국에 있는 제 아는 분도 야 거기 나오던데 하고 뭐 이렇게 아니면 와이프가 봤다는데 하면서 뭐 이메일도 오고 그래서 야 이게 신기하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예. 진짜로. 그렇죠. 네. 예, 신의한수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니까 네. 미국의 인권단체, 시민단체, 네, 그다음에 그거는 교회에 있는 연구단체들이 지금 많이 정말 출연했으면 나라를 좋겠어요. 위해서도 예. 북한의 인권만큼은 신의 한 수를 비롯한 특히나 야당 쪽에서 그 막 강하게 지금 현 정부보다 훨씬 100배 더 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오히려 문재인 정부한테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예. 사실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 대목에서 북한 인권을 막 주장하면서 공격하면 또 판을 깨는 또 그런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럴 때는 미국 사례를 보시면 아시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원비어도 뭐 본인이 욕먹기는 했지만 원비어에 대해서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다가 네. 왜냐하면 그쪽은 또 원비어는 원비어대로 민주당이라든지 볼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악역을 맡아서 또 얘기해주는 인권을 얘기하는 게 결코 악역은 아닌데 북한에 대해서 쓴소리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곳이 분명 한쪽 있고 네. 한편으로 또 폼페이오라든지 트럼프 입장이 또 도와주기 위해서 약간 비둘기파가 있고 이런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통할 수 있는 가치 하나만 딱 꼽아봐라 그러면 그건 인권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인권에 관해서 아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이 사실은 현 정부는 현실이 이래서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지만 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여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부에 대해서도 하라고 세게 얘기를 해 주어야만 또 그런 이야기들이 북한은 우리 신문이나 방송을 다 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자기들끼리 설명 친하더라도 니네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걸 통하게도 할 뿐더러 실제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실 부끄러운 겁니다. 북한의 인권법을 전세 2004년도에 미국에서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통과시켰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통과시키지 못하고 15년 동안 지질 끌다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도 굉장히 취약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은 오히려 정부를 대신해서라도 신의 한 수라든지 야당에서라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의 한 수. 예, 많은 분들이 출연하셔야 되고 지금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네. 예,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거 재밌겠는데요? 예, 대박이죠. 되면. 제가 뭐 그렇게만 또 성사되면 근데 제가 볼 때는 존 볼튼은 연결만 되면 나오실 겁니다. 예.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보면 뭐 여러 가지 물론 다양한 인종이긴 하지만 크게 세 가지 꼽아보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는 뭐 그 어떤 지금 보수 정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뭐 유태인도 있다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에반젤리카라 그래서 그런 인권을 강조하는 종교계의 힘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뭐 전 인구의 90%가 뭐 기독교라고 해도 상관은 없을 정도로 그 계열에서. 근데 아마 그분 존 볼턴이 틈틈이 강조하는 게 유태인 그 인권이고 그런 쪽에서는 다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리로 초청을 한다면 반드시 아마 방한 기간 중에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는데 혹시 네. 연락을 해서 여러분도 그러면 아시니까 같이 연락을 하겠습니다. 네, 뭐 그래서 호로이치 지금 몇 박사님이나 군데서 들어가야 함께 돼. 한 군데만 들어가면 네, 누구지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군데서 인터뷰 요청이 오지. 그것도 당신도 한국의 오고, 유튜브 방송. 이분도 오고 한국의 넘버원 또 네. 우파의 방송이고. 뭐 만약에 인터뷰 요청이 되면 바로 제가 미국으로 날아간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 방법도 있네요. 네. 혹시 네, 꼭올 가서 하는 필요도 없이. 방법이 있었네요 또. 존 볼튼 정도 되면 제가 바로 가죠. 지금 섭외 중에 있는데 네. 되면 바로 갑니다. 네, 그 얘기를 또 직접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요. 우리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민족의 또 이런 중요한 미래를 지금 또 쥐고서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한번 꼭 성사되면 좋겠고 저도 분명히 응원을 나름 지원이 될 수 있는 예, 또 연락도 한번 또 취해 놓겠습니다. 예, 한번 연락을 꼭 한국을 방문할 때는 또 당연히 해야 네, 되는 네, 거고. 같이 예,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서두가 상당히 서두가 길었습니다. 굉장히 길었었어요. 원래는 우리 또 오늘 이게 희망 고문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저는 뭐 생각 자체는 또 우파 쪽에 있다라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대한 협상은 또 네고시에이션 사이언스라 그래서 예, 사이언스라는 건 또 객관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일종의 역사 사초를 쓴다는 심정으로 작년도 6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뉴데일리에다가 거의 매주 지금 이제 한 23회까지 나갔는데 네. 그 북핵 협상과 협상학 이런 제목으로 계속 기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뭐 그게 재미는 없더라도 분명히
그 주에 있었던 팩트를 기반으로 협상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누구를 칭찬하고 비난하자가 아니라 분명히 사이언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더 옳고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고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지난 싱가포르 그 다음에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 이어서 중요한 모멘텀이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하는 것도 사이언스, 즉 23번의 어떤 이런 지난 그 1년 동안이 쭉 쌓여 있는 걸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생각 때문에 오늘 또 자리에 온 것도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볼 텐데요. 먼저 미국 입장을 한번 예측을 해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일거에 말이죠, 그동안의 우려를 씻고 말이죠, 잘했다 이런 얘기를 여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거의 최근 한 1년 동안 통틀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야의 칭찬을 받은 거의 딱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 중국과의 전쟁, 그 다음에 이번에 하노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온 그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국과의 전쟁은 지금 또 최근에 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돼서 자꾸 변동이 있긴 하지만 협상장 박차고 나온 것만큼은 굉장히 그 호응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쉽사리 바꾸기는 미국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어렵다기보다는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좀 더 강한 뭐 협상 용어긴 하지만 파트너라 그래서 좋은 대안, 이 협상에서 좋은 어떤 수단 옵션이 아니라 이 협상이 깨져버렸을 때, 없어졌을 때 할 수 있는 수단이 뭔지를 얘기하는 그 수단을 미국은 갖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미국하고 북한하고 협상이 잘 안 돼서 완전히 파토 깨져버렸다. 그랬을 때 미국한테는 어떤 불리한 게 있을까요? 지금 별로 불리한 건 없는 것 불리한 게 같아요. 없는 게 그겁니다. 네. 없고, 또 북한도 지금 뭐 이제서야 미사일 다시 건설한다 뭐 이렇게 쇼도하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불리한 게 없을 뿐더러 북한에 대한 제재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미국까지 미사일 안 옵니다, 이제. 못 오죠. 그거 하는 순간 바로 폭격하겠죠, 이제. 그렇죠. 뜨는 순간. 그러니까 불리한 것도 없고 또 걱정도 없고, 반대로 상대는 굉장히 고통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앞장서 나갈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는 천하가 다 아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었고 다음에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얻어냈다. 네, 그 부분에서 사실은 가슴 아픈 부분인데, 북한에는 어쨌든 핵탄두가 있고 미국까지 날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지, 분명히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수십 개까지.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미국이 이제 가만둘 수는 둬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꾸준히 얘기는 합니다. 뭐 오세훈 시장도 그랬지만, 최근에 오세훈 시장도, 전 시장도 그랬지만,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게 어느 정도 만약에 용인이 된다면, 설령 미국까지 안 와서 미국이 방심해서 놔두는 게 알면서도 모른 척 한다면은, 그때는 바로 우리도 핵무장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핵무장 한다는 거는 우리보다 한 10배 정도로 일본의 핵무장이 뒤따라갈 겁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결국 망하는 거는 우리나라인 거죠. 또 뭐 설령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뭔가 도발을 했을 경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미친 척하고 했을 경우에는 거의 뭐 북한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9.11 테러 당시에 무역센터가 붕괴되고 난 뒤에 오사마 빈 라덴을 처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물량을 쏟아부으면서 거의 뭐 초토화시켰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 물론 오사마 빈 라덴도 처형을 했지만 김정은이 그런 위험을 감행할 일은 없을 거란 말이죠. 죽음을 무릅쓰고. 네, 이번에 김정은의 리더십은 분명히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평양에 돌아가서도 더욱더 아마 가혹한 리더십을 펼칠 것으로 그 전 태영호 공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본 게 김정은은 확실히 전에 김일성, 김정일 때와 달리 은둔해서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고 열차를 타고 올 때의 얼굴과 60시간이긴 하지만 또 협상이 깨지고 나서 그 또 60시간 타고 북한으로 돌아갈 때 그 얼굴을 보면 180도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자기 걸 숨기지 못하는, 어쨌든 보면 경륜에서 우러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소위 말하는 내공이 많이 드러났죠. 그래서 함부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이미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증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만한 게 이제 자기 편의 어떤 사람들한테 이제 화풀이를 하는 단계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태영호 공사도 이제 곧 숙청도 될 거다라는 얘기도 하듯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공포정치. 그래서 어제도 보면 자기가 나가 있는 동안에 당간부들이 뭐 했는지 다 일종의 반성문이라든지 경과록을 다 써서 내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다 쓰게 해놓고 거기서 이제 아는데 제대로 안 쓴 사람들 막 이렇게 또 골라내서 한번 항상 해왔듯이 포괄적으로 굉장히 무섭게 하면서 공포 정치를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실제 지난 수십 년간 통해왔고 사실 또 그게 인간에게는 아무리 뭐 민주투사 어쩌고 해도 앞에다 총 겨누고 있으면 못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탈북한 분께서 해주신 얘기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북한 사람도 한국 사람처럼 같은 한민족이고 똑똑한데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게 당하고 있을까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네 머리에 총 겨누고서 그렇게 있으면 할 수 있겠냐라는 거거든요. 또 이제 그런 행태가 되풀이 되면서 특유의 북한이 잘 써온 벼랑 끝 전술을 하겠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미국의 어떤 군사력은 2위부터 10위까지를 다 합쳐도 미국의 군사력을 못 당한다고 하듯이 예, 예. 어떤 폭격이라든지 이런 정말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정신적으로 또 그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휴민트도 그렇고 정보망도 그렇고 북한 내 지금 정보를 퍼뜨리는 것도 그렇고 이런 작업들이 이미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아, 뭐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안이죠. 그래서 미북 협상이 실패했다는 것도 벌써 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야 오늘에서야 이제 솔직하게 털어놓게 됐다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에서. 자, 이렇다면 북한 주민들의 동요가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뭐 미국 때문에 못 살게 됐다. 이번에 단판을 지어서 해제를 풀면 우리는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큰 압박이 오고 있다. 이게 북한 주민들이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제는. 뭔가 큰 폭발, 위험, 소요, 폭동, 구테타 뭐 이런 것까지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성문 다 지금 무조건 써내라고 하는 것 같고 자기가 누굴 만났고 그 지난 그 일주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고를 다 세세히 써내라고 해서 평소에 이제 눈여겨봤던 사람들은 다 찝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이고 예. 그런 단계가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다음 어떤 혼란의 순간으로 넘어갈 텐데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변수가 하나 있죠. 예. 그 체제를 안정화시켜주는 분이 계시잖아요. 바로 문재인.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뭐 이름하고도 비슷한 게 또 굉장히 또 문제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하고 북한만 놓고 보기에는 상당히 또 어떤 우리나라의 입장이 또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섣불리 북한만 놓고 또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예. 북한만 놓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권이 자꾸 부추기고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그건 변수가 말씀이신가요? 아니라 이미 상수로서 오늘자 상수. 대부분 언론에서도 예. 지금 이렇게 하면은 그 미국 외교라든지 다수 세력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한국이 혼자만 자꾸 지원한다고 얘기를 하면 왕따가 된다, 굉장히 불쾌하다 이런 기사가 많은 언론에서도 이미 많이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부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치더라도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견제 세력에서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럼 좀 안타까운 거죠. 네. 자, 오늘도 보니까 미국에서는 말이죠. 대북 지원, 금강산 관광 재개는 절대 안 된다. 미국이 허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하고 만약에 간접적 지원에 들어간다면 그야말로 한미 관계는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주요 3대 한미 훈련 같은 것들은 끝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에 투자되어 있는 많은 또 외국의 어떤 돈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융 부분 때문에 쉽게 이제 갈라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거는 정부에서 오퍼레이션을 하기 전에 만약에 이런 불안한 어떤 투자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불안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부에서 노력은 하겠지만 분명히 주변국에서 또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경쟁하고 있는 나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아마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증폭시키는 활동들, 예컨대 우리나라 어떤 방공식별 영역을 침투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자극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왜 보면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예. 단단하게 보이고 저 건드리면 내가 맞을 것 같으면 못 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나랑 경쟁인데 좀 만만해지는 순간이 있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싶으면은 한 번씩 툭툭 건드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죠. 한번 건드리고 B가 한번 건드리고 C가 한번 건드리고 예. 그럴 때마다 이쪽에서는 제대로 된 친구가 없거나 자기 역량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많은 걸 뺏기겠죠.
지금 저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 결국 한미 관계가 끝나면서 일본도 우리를 찝적대고 중국도 찝적대고 말이에요. 주변국들이 찝적대는 상황. 러시아도 있고 굉장히 러시아도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강해진 이유이기도 한데 우리나라가 10위권의 국가라고는 하지만 운 좋게도 내지는 아쉽게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1, 2, 3, 4등 아닙니까? 그렇죠. 동쪽으로는 일본을 넘어서 바로 연해 있는 거는 1등 하는 미국이고 남쪽으로는 뭐 경제 3위 하는 일본이 있고 왼쪽으로는 2등 하는 중국이 있고 그 위에 러시아가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과거 100년 전부터 끊임없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수탈을 해온 경험도 있고 힘이 약해지면 반드시 땅이라도 하나씩 가져가는 그런 일이 반복해 왔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게 네.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강해져서라고 보시지는 않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국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그다음에 또 국민들이 열심히 뛰어주고 그리고 하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막 달려왔는데 요즘 보면 그 전제 조건이 인프라가 이제 무너질 수 있죠. 동맹 같은 예, 것들이 예. 뭐 굳건하게 지킨다라고 강조하는 자체가 사실은 좀 굳건하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신 아하. 대표님이랑 저랑 친합니다. 예, 그러면 친하죠. 잘 지내왔어요. 그러면 잘 지내는데 느닷없이 사람들 나는 친해요. 그리고 신 대표님한테도 우리 친하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근데 요즘은 유난히 그런 말이 많이 들리지 않으세요? 아, 저랑 친하다고? 한미동맹 관련해서. 농담이고요. 우리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으니까 없죠. 예를 다 들는데 알죠. 유난히 한미동맹 이상 없다. 맞아요, 지구에 맞아요. 암호가 없다. 뭐 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나는 들었다. 한국에서도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다.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괜히 나오면 그렇게 비교했던 바와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프라인데 걱정이 되고 또 국민들도 보면 요즘에 굉장히 불행해하는 국민들이 많고 뭐 현재만 즐겨라 이상한 또 요설로 사람들을 막 그 유혹하는 유명한 강사들이 막 공중파만 틀면 나오잖아요. 네. 뭐 주진우 이런 사람들은 나와서 지금 행복해야지 뭐 과거에 행복하면 안 돼 이런 소리 하고 있고 뭐 탕진잼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굉장히 우리나라가 치고 나가는 성장 동력이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보다 훨씬 아래인 2.6으로도 떨어지고 2.4로도 떨어지고 인구도 더 빨리 감소하게 되고 아이는 절대 안 낳겠다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전반적으로 어렵게 돌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전 세계적인 추세 아니냐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는 안 그러거든요. 예. OECD 국가나 프랑스나 미국 우리보다 출산이 훨씬 높습니다. 그 나라는 실업률도 우리보다 훨씬 높지만 아,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말이 좀 멀리 나가긴 했는데 하여간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될 인프라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걸 그 위에서 뛰어온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물론 뭐 그 책임은 현재 여당뿐만 아니라 네. 다 같이 져야 될 리더하는 분들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럼 그렇게 또 불안해하고 비난만 하고 있기에는 바로 내 나라고 내 아들이 커야 돼, 우리 아들 딸들이 커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가슴 답답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네요. 지금 친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수상한 구석이 보이고 또 외부로 드러나는 것들은 굉장히 한미 관계가 끝났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참 걱정이 태산같이 많아지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걸 극복해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데 자, 그렇다면 미국이 앞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도 압박하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플랜 B를 얘기한단 말이죠. 군사 옵션. 언제쯤 군사 옵션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언제쯤에 대해서는 날짜에 대해서는 한번 유추할 수 있는 워딩이 그제 나왔었죠. 만약에 미사일 시설을 회복하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very very disappointed 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강조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 대해서 주류는 즉 민주당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어떤 민주당이라든지 원래 공화당의 인권법을 통과시켰던 공화당의 주류 세력들은 북한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꿨고 거기에서 많이 칭찬을 했었는데 그분 자체가 또 very very disappointed라고 하면서 또 그동안 해왔던 칭찬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계기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북한을 지켜주는 보호막, 방어막은 결국은 남한밖에 안 남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는 그 남한 방어막이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 몸을 던지면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북한 폭격하지 마라. 이렇게 막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예, 예. 김영삼 정부도 그렇고 과거에.
그 말이 그리고 미국 조야에는 먹혔고, 예, 예. 근데 지금은 그 차이가 있겠죠.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주석궁과 김정은이 숨어 있을 그런 위치와 그다음 핵시설을 집중적으로 폭격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집중적인 아닙니까? 타겟은 이미 다 갖고 있다라는 거는 뭐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예, 그다음에 그걸 막아주고 있는 또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되는 게 우리한테도 어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폭격을 막았던 건데, 자칫하다가는 같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졌네요. 바로 문재인 정권의 이 대북 편향성 때문에 정말 큰 위기를 막을 수 있고 자유민주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을 망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중국 쪽은 미국의 이런 대대적인 군사 행동, 폭격 이런 걸 대비해서 북한의 그 급변 사태 이런 걸 대비해 갖고 지금 상당히 군을 배치를 북쪽으로 많이 해놨고, 또 난민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난민에 대한 대비는 이미 20년 전서부터 굴러라 그래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될 때서부터 많이 대비를 하고 있었고, 이미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지난 최소한 20년 전서부터 심각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15만 명 이상이 수용돼 있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일 행복한 나라로 친다면은 중국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동안 그냥 눈에 가시 같았던 한미 훈련들이 싹 다 없어지고, 그렇죠. 또 사드는 뭐 이것만 하겠다 스스로 선언하는 상황에서, 또 미국대로 자산은 전개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어떻게 됐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좀 정말 속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저희 이야기가 좀 마무리로 가는 단계 네, 같은데, 그럴수록 우리가 또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핵화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가야 되겠고, 여기에 인권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국은 레짐 체인지까지도 미국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 예, 인권 개선이라는 거는 뭐 당연히 북한이 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유리한 시간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고, 대한민국이 또 우리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 없이 유례없는 또 발전을 일으켰고, 또 전 세계 뭐 4등, 5등으로 처음으로 5천만에 3만 부를 돌파한 나라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그게 내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어, 수치만 좋은 거지, 이런 자조적인 사회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뤄낸 것들은 당당하게 여기면서 부족한 부분은 같이 채워가자, 이런 분위기가 좀 가득가득 이렇게 채워가는 그런 지도자들하고 한번 우리 이렇게 활동하는 동안에 만들어 갔으면 하는 게 진짜 소원입니다. 네, 정권 바뀔 겁니다. 기승전 레짐 체인지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해주세요. 네, 저도 너무 바빠갖고 해외 출장도 많고 하다 보니까 힘든데. 요즘 뭐 해외 출장은 많이 안 가는데 또 현업이 바쁘다 보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참 시작이 반인데 이제 반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잘 흘러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북한이 오판하고 내부적인 단속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또 다른 아주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최근엔 말이죠, 6월, 8월 위기설이 지금 계속 나돌고 있습니다.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벼랑 끝 전술도 계속 쓰게 되면 벼랑이 아니라 벼랑이 떨어지는 거죠. 예, 지금 김정은이 벼랑 끝에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는데요. 신의 한 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파, 추천 버튼 파,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